6월 지방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당원 명부가 유출되고 경선 규칙이 무시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검찰이 하도급 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관련 노동자들은 불법 하도급을 강요하는 건설사의 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한됐던 접촉면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예약으로 진행되는 접촉면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가능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바람을 들어보는 순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어민들이 바라는 정책은 무엇인지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지난 1월 광주의 한 아파트 외벽 붕괴로 6명이 사망한 사고 기억하실 텐데요. 사고 이후 검찰은 불법 하도급을 받은 콘크리트 펌프카 노동자들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콘크리트 펌프카 노동자들이 불법 하도급을 강요하는 건설사의 관행은 철폐돼야 한다며 생존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맥없이 무너져 내린 아파트 외벽. 지난 1월 건설 노동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불법 하도급이 지목됐습니다. 현행법대로라면 전문 건설사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장비 대여 계약과 인력 계약을 별도로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 건설사가 콘크리트 펌프카 노동자에게 통째로 하도급을 줬고 이 펌프카 노동자들이 장비와 인력 수급까지 도맡아 한 겁니다. 이는 불법입니다. 콘크리트 펌프카 노동자들은 이미 최저가로 하도급을 받았는데 이윤을 남기려면 인력을 줄이고 공사 일정을 단축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구조라고 호소했습니다. 직행에서 사람을 했으면 10명이 들어갈 인원이 10명이 가 일을 하면 사람들이 그만큼 몸이 덜 힘드니까 일을 차분히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도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을 예를 들면 10명이 일해야 인원을 7명, 8명 이렇게 2명을 줄이면은 그만큼 현장에서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고.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거듭되는 사고가 이런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며 건설사의 불법 도급이 원천 봉쇄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건설 현장에서 적법한 임대차 계약서가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이를 관철하겠다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건설 현장에 임대차 계약서 관련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 1일부터는 모든 가설 현장이 수업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만큼 우리에게는 강력한 기준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사고의 근본 원인은 건설 현장에 만연한 불법 다단계 하청이라고 외친 콘크리트 펌프카 노동자들. 불법 도급 철폐와 장비 임대료 현실화를 촉구하며 다음 달 총파업을 선언해 건설 현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입당원서 유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선 후보로 나선 강성휘 예비후보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 예비후보는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원의 입당원서가 특정 후보 진영에 유출됐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일 경우 민주당은 목포 경선을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실한 명부 관리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은 지역위원회와 특정 후보 진영에서 불거진 만큼 공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목포에서는 8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민주당원의 입당원서를 목포시 지역위원장의 전 보좌관 유모 씨와 목포시장 경선 후보의 선거 캠프 관계자 박모 씨가 지난해 서로 공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원 입당원서가 특정 후보 진영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김종식 목포시장은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시장은 27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입당원서가 유출된 사실도 몰랐고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지점은 지난해 5월이고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박모 씨는 수많은 자원봉사자 가운데 한 명이라며 자신의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고 해서 입당원서가 유출됐다고 몰아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가 입당원서 유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27일 목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전남도당과 목포시 지역위원회에 조사위원을 보내 입당원서 유출 경로와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이틀 동안 예정된 목포시장 경선은 잠정 연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입당원서 유출 의혹에 대해 민주당 목포시 지역위원회는 중앙당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밝혀진 진실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당원서 유출 의혹이 불거지자 목포 시민단체도 민주당 전남도당을 찾아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목포 시민사회 소통과 연대는 27일 민주당 전남도당을 찾아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부정선거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해달라며 중앙당 조사위원에게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컷오프 재심 인용이 기각된 노관규 순천시장 예비후보가 이번 경선 배제는 원칙에 어긋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노관규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후보 4명 가운데 3명이 전과자임에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는 것은 개혁 공천을 강조했던 소병철 의원의 이율 배반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병철 의원에게 이번 경선을 중단시키고 윤리위원회 소집 등 지역위원장으로서 필요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순문 장흥군수 예비후보가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 후보는 27일 장흥읍 토유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당헌 당규가 무시돼 치러지는 경선을 단호히 거부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 후보는 어려운 시절 당을 지키고 헌신한 노력이 의미 없게 됐다며 무소속 후보로 군민평가를 받은 뒤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 후보의 무소속 출마 선언에 따라 장흥군수 선거는 정종순 현 군수와 민주당 후보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는 27일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습니다. 김 지사는 도민의 성원으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다며 대도약 전남시대를 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4년이 전남의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4년은 전남이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순천에서 합동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회는 이정현 전라남도지사 예비후보와 오태민, 육상욱 순천시의원 지역구 예비후보, 이세은 비례대표 후보가 함께 합동 출마 회견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정현 전라남도지사 예비후보는 전남이 미래산업 선도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권을 움직여야 한다며 국민의힘 청년 후보를 다수 당선시켜 전남 곳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나는 유권자다 순서입니다. 농축산 어민들은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또 개선됐으면 하는지 김신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농민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지역 대표 특산물을 지키고 농가 소득을 늘릴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주산지라는 그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도 저희 주산지에 깐마늘 공장이 하나 없고요. 그다음에 털마늘 경매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까서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게 있어야지만이 유통 구조가 좀 개선이 되는 거죠. 이 냉해 피해로 이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많이 이제 그 유자나무들이 지금 죽고 계속 죽어가고 될 수 있는 신품종을 좀 이렇게 개발을 좀 해서 동해에 좀 강하게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좀 나무를 좀 개발해 주셨으면. 축산과 수산업 등에서는 일부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다며 규제를 완화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조례가 너무 강화돼 가지고 사육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주권을 존중하고 해야 되지만은 너무 거리 제한이 멀다 보니까 새로운 진입하는 농가라든가 기존에 또 하고 있는 농가들의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옛날에 그 고대거리 할 때는 우리들이 쓰레기를 바다를 경운을 해주고 또 쓰레기도 우리가 그거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걸 못하게 돼가지고 바다가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렸어요. 썩어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어획자원도 고갈되고 뿐이고 청소를 완벽하게 해주며 경운을 많이 해줘야 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지자체가 적절하게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농업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제 농림식품부에서 여성 농업인에 대한 그런 건강 부분에 대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는 꼭 앞으로 중앙정부가 하더라도 좀 빨리 우리 고흥군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 소형 농기계라든지 이런 농기구들을 갖다가 보급을 하고 있는데 소형 농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몇 대가 되질 않아요. 예산 자체가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더 확대해서 쉽게. 또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CP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은 결코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 함께 나서줄 것과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거의 96% 이상의 개방을 요구하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이고요.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농업이 더 이상 붕괴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CPTPP 가입 저지에 대한 목소리를 같이 담는 결의안을 좀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순천 608명, 여수 436명, 목포 381명, 광양 305명 등 26일 하루 동안 22개 모든 시군에서 3,63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요양시설과 관련된 곳에서 집단 감염 비율이 3.7%를 보였고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은 36%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원 등에 제한됐던 접촉 면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전남도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함에 따라 요양원과 양로원 등에 장기간 제한됐던 접촉 면회를 오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전 예약으로 진행되는 접촉 면회는 최대 4명까지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가능합니다. LG헬로비전 호남 아라방송에서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받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헬로 전남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전달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여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 추적 장치 부착 20년과 접근 금지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법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전남의 산업단지 4곳이 정부 공모사업인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선정되면서 각종 현안 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전남에서는 영암의 대불과 3호, 목포 삽진과 해남 화원산단이 선정돼 내년부터 3년 동안 사업비 3,619억 원 규모의 25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해상풍력 기자재와 친환경 선박 생산을 위한 특화산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남도가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신규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전남도는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신규 대상자 71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도내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최근 3개월 동안 근로 경력이 있거나 3개월 이상 된 사업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갯벌 낙지 자원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 금어기가 추진됩니다. 무안군은 5월부터 석 달 동안 탄도만 해역 200헥타르 면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업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군은 갯벌 낙지의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